현호섭 부총리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문제점이 많아 올해부터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제도와 특정 분야의 예산과 조세 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전망입니다. 이딴 전산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농협은행이 고객 정보 만여 건이 담긴 전표를 고물상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고물상이 개인정보업자에게 팔지 않고 파쇄업자에게 매각해 고객 정보 유출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땅값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4% 올라 0.11% 상승에 그친 지방을 21개월 만에 앞질렀습니다. 지방보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땅값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기 고정금리형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7월 1일부터 0.2%포인트 오릅니다. 이는 2010년 8월 이후 첫 인상이며 기본형의 금리는 연 4.0에서 4.25%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6월 26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이 무지막지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톤에 따라서 좀 많은 분들께서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투심 자체의 회복에 힘입어서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빠진 것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CJ그룹 관련주들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만큼 이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게 좀 놀라운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일들이고 시장에서 상당 기간 반영이 되었던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CJ그룹주의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죠. CJ 대한통운만이 0.97% 하락을 한 데 반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이제 시장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자체를 주가가 찾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먼저 CJ그룹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현재 시황은 어떠한지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3.7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784.41포인트이고요. 장 중반까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만 다시금 낙폭을 회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수급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죠. 외국인이 역시 2,227억 원이나 팔고요. 기관이 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8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84포인트가 올랐죠. 하지만 5포인트 넘게 빠졌었기 때문에 아직도 빠진 만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큰 폭으로 코스닥에서는 사들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반면 기관은 그만큼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7원이나 빠졌네요. 1,153.5원이고요. 네, 자 오늘 1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요 내용들부터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답니다. 추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종목에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슈인에서는 현 시장에서는 외국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주의해야 한다고요. 당분간 매수는 좀 보류하라는 신승용 대표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테마 톡톡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 또 분할 매수와 중장기 관점의 대응을 주문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전진우 팀장의 3천당 제약입니다. 다음은 종목 돌직구 코스피 코스닥 중장기적으로 U자형의 반등이 예상된다고요. 실적주 중심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하지만 그 삼성전자가 현재 2포인트 조금 넘게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의 움직임이 아직 확연한 강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1.7%, 기아차가 1.72% 상승하면서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IT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어떻게 보면 뭐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자, 계속해서 기아차와 자동차 같은 이 자동차 업종의 힘이 뚝심이 우리 증시를 든든히 좀 받쳐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오늘 하루 장입니다. 자,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를 연결해서 현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알아보고요. 그에 따르는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코스피에서 코스닥까지 증시 방어선이 모두 뚫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 시장의 키워드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상당히 어려운 국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 이러한 우려감이 큰 상황을 만들어낸 주요 배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실질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부분, 결국은 G2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다. 이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출구 전략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신용 경색 우려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단기간 내에 과연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장기화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이런 두 가지 부분이 해소되어야만 결국은 실질적인 상승장으로 실질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유동성 장세가 마감이 되는 그런 과도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가 마감이 된다면 과연 다음 장세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한 어떤 그 필요한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피해야 될 부분 세 가지가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로부터 자유로운 회사들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피해야 할 그런 세 가지 이슈 내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가 외국인일 것이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스마트폰 관련주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매수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리바운드, 테크니컬 반등을 이용하는 어떤 그러한 국면도 절대 아니다라는 것. 말 그대로 변동성 장세에서는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접근 방법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접근의 방법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내지는 준비가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이 세 가지 크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그동안 힘이 돼줬던 유동성 장세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는 느낌이고요. 과도기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좀 장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싶습니다. 자, 향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 미국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그 우려감이 큰 상황을 야기시켰던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요. 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뭐니 해도 채권, 금리, 채권 시장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을 듯합니다. 채권 시장, 금리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시장일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그 글로벌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 이런 부분 속에서 환율의 급등락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가장 뒤늦게 반응하는 시장이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안정화, 그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정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니 해도 채권 시장의 안정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일단 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만 하겠다. 금리의 변동성에 주목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안정화가 언제쯤 올 것이냐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최근 큰 폭의 하락으로 투자자분들의 상심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향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피해야 할 세 가지 요소 있습니다. 지금 피해야 될 세 가지 요소는요. 외국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조금은 자유롭고 삼성전자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 내지는 종목이 그나마 지금 떨어지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유지가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 삼성전자의 낙폭 부분 어찌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분명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 우리 투자자들 많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지금 현재 그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물 투자자이지 현물 투자자들은 절대 변동성을 사서는 안 됩니다. 변동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옵션 투자자입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가 옵션 투자자가 아니다. 나는 옵션 투자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지금의 변동성 장에 진입하셔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미 주식을 매수해놓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투매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철저한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을 사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사지도 말고 투매하지도 말고 좀 관망을 해라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 시장에 접근해야 될 방법 일단은 매수는 절대 금지, 투매도 금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네, 지금 이제 지수 하단을 놓고 지금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 사실 좀 일주일 전만 돌아보더라도요, 지수 하방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경험적으로 1900선은 분명히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1900선이 1800선으로 밀렸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유념을 하시고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은 분명히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보류를 해야 된다라는 점. 지금 그 PBR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PER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근거가 되는 이 부분들은 그 구간 내에서의 그 시장 심리에 따라서 그 멀티플 자체가 상당 부분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요. 그 멀티플은 어떤 그 정답이 분명히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지수 하단에 대한 섣부른 판단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셔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일단 시장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 내지는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G2에 대한 리스크 일단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의 어떤 그 섣부른 매수나 어떤 그 섣부른 매도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오히려 안정화의 조건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적정 주가 판단 보류하시고요. 밸류에이션 판단 지금 현재 할 때가 아닙니다. 보류하시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염두 사항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망 그리고 기다림. 그러면 그 관망과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장 안정화가 최우선적 급선무입니다. 시장 안정화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분명히 종목 차별화가 벌어집니다. 그 종목 차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주도주가 부각된다라는 것. 이런 상황들, 이러한 그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매수, 나는 저점 매수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변동성 구간에서 싸게 사면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어떤 그 섣부른 판단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좀 싸게 들어서 좀 올라가면 얼른 팔고 나와야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자칫 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 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예, 지금 현재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큰 변화 없습니다. 계속 이제 그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일단은 현금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속에서의 그 각 업종별, 각 섹터별 비중은 IT 35%, 자산주 20% 내외, 그리고 통신과 자동차 각각 10% 내외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려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포트 점검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자세한 이야기를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는 이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도 다시금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상승이 떨어진 만큼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장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을 갖다가 반등이 시작된 걸로는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반등이 시작된 걸로는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이 결국은 이제 웹도덕 현상이죠. 파생에 지금 휘둘려가지고 전체적인 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데, 결국 지금 파생 쪽에서의 어떤 매매의 방향들은 중국 지수와 연동돼가지고 많이 이제 그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승폭이 좀 확대되려고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를 하면서 파생과 연결해서 그 외국인들 현재 매도 규모가 한 4,400계약 정도 나오네요. 4,400계약 정도를 내보내면서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거의 3.5% 정도까지 뺐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파생과 연결된 굉장히 어떤 정상적인 방향보다는 조금 이제 맥도독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분명히 시작됐지만 여기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추세 상승을 지금 완전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좀 아직은 섣부른 단계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이클로 보셔야 되냐면, 불필요한 요소에 의해서 지나치게 순간적으로 낙폭이 확대됐던 것들이 이제 그 매물 공백을 이용한 어떤 잠깐의 어떤 기술적인 그 반등들이 현재 진행되는 구간들이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 종목들이 동반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이제 투신과 기금을 통해서 일단은 최근에 매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신규 펀드 유입이 관련해 가지고 자금 여력이 조금 살아나는 걸로 일단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자금 여력이 비교적 풍부한 쪽이기 때문에 이 두 쪽에서 그래도 최근에 어떤 방어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결국 투신과 기금이 지금 집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구간들은 결국 삼성전자이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시가총액 대비 비중으로 봤었을 때 다른 종목이 다 올라온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나 빠지게 되면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을 추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군이 전면으로 좀 부상을 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지수 방어적 아니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방향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 대응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손실권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이라도 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고 좀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복을 전망하고 좀 보유를 해야 될런지 굉장히 헷갈리고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주식을 팔 때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비중 확대를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그 지수의 움직임은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되는 구간이고요. 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 올라왔다고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빠질 거를 대비해서 지금 현금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제 그 일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형적으로 반등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대부분 바닥에선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탈되는 종목이 생기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대응 전략 중에 또 하나는 집중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분명한 것은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실적, 그러니까 성장성이 전제가 된 종목 중에서 분명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그쪽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쪽의 매매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전문가들 실적 장세에 관심을 둬라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향후 2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그 국내의 어떤 모든 업종이나 업황들은 이익이라는 부분은 결국 두 가지 쪽에서 그 귀속돼서 나온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냐에 따라서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이 어떠냐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은 환율의 영향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비교적 삼성전자의 하락폭을 자동차 쪽에서 좀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전자 중심,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국면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나빠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분명히 2, 4분기 실적이 이제 그 7월 초에 발표가 될 건데 분명히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2분기까지는 좋은데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내년도 좋을 수 있냐.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전체적으로 실적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이지만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자 관련한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실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히려 그 최근에 그 소외를 받다가 최근에 다시 그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양호한 어떤 기대들 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 중심의 선반영된 실적에 대한 선반영된 종목군은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낙폭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반영된 종목군보다는 그러니까 새롭게 턴 어라운드하는 쪽,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좋아지면서 더 확대되는 쪽이 좋아질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반등의 한계가 노출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쪽이라면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예. 일단 지금은 그 어떤 그 지표를 보거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심리를 좀 다스려야 될 시점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나라는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요.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면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종목들이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고 지나친 쏠림 현상 때문에 종목들이 하락폭이 깊게 나타났던 종목들이 있다면 결국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문제가 없었던 자리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게 이제 그 정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 전략, 보유 종목들을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할 게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비중 확대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한 번 저점을 찍고 쌍바닥 형태가 됐을 때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들어갈 거냐. 근데 사실은 지금 비중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일반인들은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오고서 그리고 지지 라인이 확인된 시점에서 비중 확대를 좀 고려해야 될 거고요.
아마도 지금 종목별로는 가격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대에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서 공포감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 변화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비중 확대 시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전략에서는 이번에 반등에 들어왔을 때 고점권에서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뻗어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종목은 반등의 고점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서 상승 탄력이 좋은 쪽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종목 수를 줄이는 전략으로 향후 장을 좀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등등 자동차주의 선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도 현대차는 1.9%, 기아차는 1.47%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 순천 멘토 정대입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잘 나가는 자동차주의 상승 배경, 먼저 그것부터 들어보죠. 예, 일단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마치 방어주처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배경의 첫 번째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의 전환에 따라서 실적 개선 업종들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으뜸이 되는 운수 장비 쪽의 업종이 좀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또 운수 장비 쪽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완성차, 즉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언급에 따라서요. 미국의 금리 상승이 나오면서 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도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즉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동안 일본과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수출주, 특히 완성차가 피해가 심했는데요. 지금의 상승은 거기에 따른 다시 반사적인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지수 하락에 따른 지수 방어 차원에서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주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전망 듣고 싶고요.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일단 전망을 좀 먼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향후 주가는 하반기까지도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즉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즉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중장기 관점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전략과 전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의 전환에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전자와 함께 자동차로 대표되는 운수 장비 쪽의 개선에 따라서 하반기 경기 또한 좋아질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갔던 전기전자는 다시 한번 실적이 좋을 거고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려면 투톱 체제를 좀 가져가야 되기 위해서는 운수 장비 쪽 그리고 운수 장비 쪽에 대체되는 자동차 쪽이 좀 갈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곧 정상적인 글로벌 경쟁 활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좀 밀리지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출적인 면에서 좀 원활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환율이 좀 상승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5월 해외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좀 각각 3.8%, 3.1%씩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2분기 최대 이런 거에 따라서 해외 판매 기록을 최대 판매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기아차가 기아 현대가 1월부터 5월 합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실적을 보면 각각 10.5, 3.2%씩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힘을 입어서요. 올해 해외 판매도 하반기까지는 기존의 시장치를 한참 좀 웃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향후에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현대차도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기아차도 주가가 아주 강세입니다. 자, 이 가운데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 고르셨습니까? 예, 뭐 가장 으뜸이 되고 탑픽이 되는 종목은 뭐 기아차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기아차보다는 5만 원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분할로 접근하시기에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지금 매수가는요, 지금 현재 59,200원인데요. 현재 지점에서 좀 매수를 해주셔도 되거나요. 조금 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종가에도 한번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만 잡아드리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로 좀 잡으셔라. 그래서 손절가는 55,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55,000원 라인이 좀 깨지는 아래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목표가는 현재 65,000원까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이 7일간의 수익 다이렉트 코너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리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유진노본만이 0.9%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테스트가 0.4% 마이너스인데 이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한 7에서 9% 정도 빠지면서 모두 다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네,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전문가들에게도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장세였다는 것을 수익률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G모빌리언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9.1% 손절가 터치입니다. 어떤 대응을 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휴대폰 통합 결제 시장에서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사이버 쇼핑 시장의 확대 트렌드에 장기적인 섹터를 가졌고, 그래서 이번 달에 시장 좀 급락하는 상황에서 12,000원에서 14,000원대 박스권 상단이었던 14,000원대 지난주에 접근을 했었죠. 소개해드린 이후에 사실 이제 지난주에 미 연준의 왕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좀 그런 악재가 나왔던 시점들이었고, 다행히 또 그 중간에는 KG 모빌리언스는 시장 악재에도 개별 수급의 주체도 그리고 종목의 가격도 어떤 그런 시장 악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중국의 금융시장에 시중은행 간의 자금 거래에서 자금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확산이 되면서 자금 경색이 점점 심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 내려갔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역시나 투매 현상들이 나왔었죠. 약간 기분이 조금 나빴던 거는 이제 정작 당사국은 이제 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는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장이 끝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가격적인 움직임들 다 망가뜨렸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시장 하락이 한두 주 정도 된 월 초의 시점이라면 현재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은 그런 손실난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손실을 확정을 짓고 어떤 시장의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지만, 현재 시점에 벌써 급락으로 한 달 가까이 되고, 그리고 물론 상존에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요소들이 작용했던 이슈들이 뉴스화된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관망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받는 종목들의 신규 접근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악재가 아닌 이런 시장의 어떤 급락 속에서 밀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 종목을 잘라낼 시점은 아닌 듯하고요. KG 모빌리언스 역시 어제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투신권을 중심으로 좀 기관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단기적인 대응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리고 현재는 기계적인 반등 움직임 안에서 좀 기대감 갖고라도 보유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새로운 종목, 오늘 3,000단 제약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제약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3,000당 제약은 그 안과용 제약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순환기 질환 치료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일회용 눈물을 생산하는 그 DHP를 인수를 하면서 이후에 그 인수 효과에 대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급증을 좀 예상을 합니다. 일회용 눈물 그 누액제 그 시장이 2007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연평균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번 쓰는 그 다회용보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일회용 그 시장이 48% 정도 이상으로 다회용보다는 일회용 시장이 더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DHP가 만드는 것들이 일회용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DHP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올해 매출액 한 2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한 20% 중반으로 생산을 하는데 현재 생산 가능 기준으로는 한 350억에서 한 380억 정도 됩니다. 이후에 또 추가 증설까지 고려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그 부분에서 어떤 성장성이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사업이었던 항생제 그리고 순환 진환 치료제 같은 비안과 영역에서도 지난해 그 한 10% 중반 수준의 약가인하 정책에도 이 동사의 매출 비중은 5% 미만 정도로 감소했던 조금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 중에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적으로 그 제약 섹터의 상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청당 제약은 뒤늦게 올해 한 4월 이후에 가격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라 여타 제약주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도 PER 7배 이하의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도 좀 절대적인 저평가 종목에 있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또 어제 가격 조정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가격 포지션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 당분간은 이 개별 이슈보다는 이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 클 테니까 단기 목표가로는 시장 급락에 따른 반등 구간 정도로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4,6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요. 손절가로는 3,5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약업종 가운데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는 3,000당 제약에 대해서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의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종목 돌직구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들어서 시장이 워낙 힘듭니다. 대응하기가. 이거 오르는 건 조금 오르고 떨어지면 훅 떨어져 버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눈이 그냥 핑핑 도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오늘 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먼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자마자 연 이틀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에 매도를 쉽사리 하신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발 이제 불확실성이 아주 확실히 이제 해소되지 않던 찰나에 또 중국 쪽에서도 바람이 부니까 또 마음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요. 일단 이제는 이제 정신 차려도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지표 발표가 있었죠. 시장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주택 경기 지표는 5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5월 내구재 주문 시장 전망치는 크게 웃도는 결과로 전월 대비 이제 3.6%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또 81.4
82.4%를 기록하면서 이제 5년 만에 그래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연 이틀 동안이죠. 하락을 좀 야기시켰던 중국 쪽의 이제 신용 경색 우려 역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어제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15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치솟았었고요. 게다가 또 중국 수출 경기 역시 좀 하락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증시를 끌어내는 힘이 아주 강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도 그러나 이제 중국 일부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강화를 발표하면서 이제 투자자들 심리 개선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오늘의 반등이 그래도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 수준이 아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저점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과도한 투자를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그래도 지금같이 지금 불확실성이 큰 장세에 아주 수익을 잘 못 내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냉키 쇼크에 이어서요. 또 중국 유동성 리스크까지 더해진 이유로 지금 급격히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였는데 그래서 단기간에 회복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한국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와 함께 또 한국 경제 기초 체력도까지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코스피 1800선 아래에서는 물론 충분히 가격적 매력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투자자분들을 시청자분들도 지금 소중한 자산을 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무리한 투자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장이 이제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만류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레버리지 활용은 더욱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 이제 급락장 그래도 완벽히 이제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기적으로 아무래도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중기적으로 조정을 조금 더 거친 다음에 그래도 다음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서도 만약 조기에 만약에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고 또한 또 미국의 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제 과도한 불안까지 좀 잦아들게 된다면 그래도 빠르면 다음 달 중에 바로 시장에 이번 6월달 급락장의 하락폭을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한 번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이제 어제 바로 이제 작년 이제 12월 27일이었죠. 기록한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기관은 이제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또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코스닥 얘기인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금 수급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실적이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도 보고요. 일단 그리고 게다가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적주들 이제 옥석 가리기 시작될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 이제 실적주 위주로 매수 대응을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어제 뉴스로 한참 크게 나왔었죠. 어제 청와대 및 이제 타 공공기관 사이트가 이제 해킹이 됐는데요. 어제 시장 상황도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공공기관 사이트, 해킹 당하는 뉴스 접하시면서, 그래도 한 집단에게 일단 국가기관 홈페이지가 농락당한 것인 만큼, 그래도 보안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보안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또 어제 큰 낙폭 속에서도 또 특징을 보였던 것이 바로 현대차 3인방입니다. 일단 이 현대차 3인방, 솔직히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현대차 3인방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5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줬다는 점, 그게 아주 가장 큰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또 2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최선호주 제시 역시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군들, 함께 합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된 기업들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신다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수익까지 충분히 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장세 지금 방향성이 좀 가늠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만약에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래도 1750선까지도 열어둬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펀더멘털 함께 그래도 극단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이 점을 감안했을 때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가 다소 유리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서 실적주에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주의 선전은 여전히 눈에 띕니다. 상당히 돋보이죠. 오늘도 역시 자동차주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오늘 현대차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5월 9일 기점으로 또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 수출 경쟁력을 지금 제고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분기에는 그래도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다른 폐회와 함께 좀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요. 게다가 또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분기에는 특근 재개로 인해서 그래도 생산량도 이제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양호한 환율 흐름이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개선이 더욱더 기대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너무 많이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 비중을 한 5%만 일단 먼저 매수를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일단 먼저 그래도 지금 전 고점 부근이죠. 21만 5천원 부근을 짧게 1차 목표가로 정하고요. 게다가 그 다음 2차 목표가로 그 전 고점인 22만 5천원 가격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손절가 역시 짧게 잡겠는데요. 손절가는 20만원 부근으로 잡고요.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지금 마지막 AS를 해드리겠지만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한은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일단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ICT 등 세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죠. 포스코 ICT 4.7% 수익 아주 잘 나고 있고요. 손절가 하향 의견입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4에서 6%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역시 의견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AS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포스코 ICT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이틀이었죠. 너무 낙폭이 컸습니다. 솔직히 지금 부근은 그래도 많이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저는 오늘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세 종목 전부 다 추가 매수를 현금 보유 비중 중에서 10%씩 전부 매수를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먼저 지금 가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과 지금 이전에 상승했던 이 모습인데요. 이때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닥권에서는 기관보다는 개인이 많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관 평균 단가를 생각해 보면 약 8,0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으로 8,000원까지는 또 크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오늘 그래도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솔테크닉스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솔테크닉스 지금 주가 자리도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게다가 또 NC소프트까지 지금 자리를 보면은 그래도 NC소프트는 그나마 좀 많이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부 다 추가 매수 10%씩 들어가신다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절가 하향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정확히 잡아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 ICT는 지금 7,530원 가량인데요. 그래서 이 바닥 구간이 7,2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지정을 해서 그래도 조금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게다가 한솔테크닉스 역시 지금 22,250원 부근인데요. 21,000원 부근을 그래도 손절가로 정해서 그래도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NC소프트 역시 지금은 15만 5,500원인데, 그래도 15만 2천원 가격대로 손절가를 정해서 그래도 좀 더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종 포트폴리오 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수익률 잘 나기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모처럼 빨간색으로 물들이면서 증시가 좀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 잘 유지하면서 마감 시황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